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또 급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하락의 재료는 뭐 긴축 이런 거겠죠.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우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와중에 인플레가 심각해지니까 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겠죠. 네.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와중에 긴축한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FOMC 회의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FOMC 회의 요 날이었죠. 5월 4일날 5월 4일날 FOMC 회의 결과로 급등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좀 정상적으로 이유 없는 급등 뒤에 좀 정상적인 FOMC 회의에 대한 반응을 지금 시장이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특별히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며칠 단위로 이렇게 크게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은 S&P하고 나스닥하고 이렇게 시작부터 개파락 출발해서 시원하게 그죠? 원웨이로 빠졌습니다. 이런 거 원웨이 하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개파락 출발해서 이 갭을 메우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 원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원웨이 하락 어떤 강력한 뭐 힘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 종목이 다 빠졌고 골고루 다 빠졌고 그죠? 이런 모습들. 그 와중에 이제 재료가 긴축이니까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S&P가 좀 적게 빠지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IT 빅테크가 뭐 성장주다 뭐 이런 친구들이 금리 인상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전승기념일 푸틴 연설 이런 것도 재료가 있긴 있었는데 푸틴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서 그건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긴축이란 재료로 이렇게 시장이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 어젯밤 녹화할 때는 유럽도 거의 뭐 보합 혹은 약하게 하락하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급락을 해 있네요. 미국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유럽도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 긴축 이슈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일단 좋아 보입니다.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뭐 막연한 우려, 전쟁에 대한 뭐 하여튼 하락의 재료가 전쟁이면은 통상적으로 하락은 짧고 굵게 끝나는 가능성이 좀 많은데 그죠? 역시 추세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하락은 경제적인 그죠? 어떤 경제가 재료가 돼야 될 거입니다. 그죠? 아마 그래야 이게 시장이 추세적으로 죽긴 할 겁니다. 주식시장은 돈을 다루는 데니까 돈이 어떻게 됐다 이게 진짜 악재일 거 아니에요. 전쟁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심지어 전염병도 주식시장의 급등을 막지는 못했었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주식시장은 계속 올랐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긴축이란 이슈에 시장이 집중하는 걸 보면 이 시장의 하락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근데 이제 어젯밤에 이 보시다시피 재료가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긴축이 어쩌고 저쩌고 였잖아요. 좀 전반적으로 보면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막상 금리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달러도 긴축 우려 이러면은 보통 무슨 반응이 일어나죠? 달러가 오르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긴축 우려 이렇게 하면요. 근데 일단 보시면 어젯밤에 달러 방금 전에 보셨지만 별로 안 움직였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 전날에 상승했던 거 그대로 되돌렸죠.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정작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는 제자리에 와 있고 근데 주식시장만 급락했다. 여기쯤에서 이제 우리는 좀 이거 맞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야 돼요. 이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단위로 보면 FOMC 회의에 대한 뭐 결과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빠지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매일매일 단위로 1일 단위로 봤을 때 움직임이 어젯밤에는 딱히 이성적이진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금리가 떨어지고 그죠? 원래 금리 떨어지면 나스닥 오르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금리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긴축 우려 말로만 긴축 우려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젯밤 시장은 금리와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와 달러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 별로 없었다. 오히려 뭐 일단 뭐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긴축 우려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젯밤만 보면
긴축 우려는 뭐 별로 그렇게 어젯밤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이제 말로만 떠들면서 급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밑밥을 좀 길게 깔았는데, 저는 일단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의 급락에 대해서 저건 조금 좀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밤에 반등을 할지 어쩔지 모릅니다만은 매일매일 일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젯밤의 하락은 솔직히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반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약간 좀 무리한 하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죠? 아무튼 요즘에 이런 급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급락들이 이제 어떤 큰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점을 많이 낮추고 있는 그림이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런 게 어떤 하락 추세의 가속화,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런 게 하락 포지션 보시는 분께 좋은 하락일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게 너무 좀 속도가 좀 빠르고 좀 급락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점들이 단기적인 입장에서 너무 힘을 과하게 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젯밤에 저런 하락을, 더군다나 이게 금리와 달러가 가만히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만 저렇게 하는 거를 일단은 저게 맞냐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왜냐? 잘 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잡고 있는 포지션 그대로 시장이 잘 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무리하지 않았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또, 그리고 뭐 그거는 뭐 너의 뭐 지금 뭐 어떤 단기적으로 과하다는 건 너의 생각이 아니냐, 너의 의견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일단 데이터를 좀 하나 보여드리자면, 빅스 보시면 이게 좀 제일 명확한 것 같아요. 빅스 보시면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어떤 저항 부근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승에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걸리긴 할 거라고요. 빅스 상승에. 물론 뭐 어젯밤에 올랐는데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아직까지 뭐 35 혹은 뭐 조금 더 많이 봐줘서 38에서 40 밑에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38, 40 정도까지는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솔직히 상승 여력이 그다지 일단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뭐 35, 40 부근이 무거운 저항이니까,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무거운 저항이니까, 지금 값이 어젯밤 상승해서 35가 됐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상승 여력이 요만큼밖에 안 남긴 한 거죠. 아래쪽으로는 요만큼이나 많이 남은 거고. 일단 그래서 요런 거 보면은 어젯밤에 이제는 조금 좀 상승이 이 무거운 저항 앞두고 있는데 이거 이래서 괜찮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요런 점도, 그죠? 어젯밤에 좀 단기적인 하락이 좀 세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이런 걸 봐서라도요. 아무튼 계속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점이, 빅스를 보면서 혹은 뭐 선물지수, 미국 주식시장 선물지수를 보면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어젯밤까지는 뭐 솔직히 뭐 조금 과한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이제 고민을 할 거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언더슈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쯤에서 적당히 반등을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스의 관점에서도 그렇죠. 지금 어떤 대충 무거운 저항 부분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큰 관점에서 지난 지루했던 이 박스권, 이 밑에 있는 단계를 끝내고 레벨업을 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빅스가 새로운 세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은 언더슈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고, 이 새로운 세계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밑에 있는 박스권에서 조금 더 오래 놀겠다라고 주식시장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그냥 또 지지부진한 하락 추세가 계속 또 연장될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얘가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적당히 반등할 때 반등하고 하락할 때 또 하락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 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보고 있다고요. 그런 점들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이 급락하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제 여기서 고민할 때다, 그죠? 언더슈팅으로 가면서 2020년 3월처럼 이제 뭐 약간 좀 그런 느낌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느낌 비스무리하게 빠질 가능성, 혹은 이제 적당히 반등해야 될 때 됐으니까 적당히 반등하든지 둘 중 하나,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밤 혹은 뭐 내일, 이게 하루 만에 딱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따가 이제 한국 시장도 이야기할 건데 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지금 어떤 중요한 그런 자리들에 와 있어요. 중요한 그런 자리들에 뭐 어떤 빅스 측면에서 중요한 자리, 박스권 상단에서 새로운 세계로 가느냐 마느냐, 박스권 상단 뭐 중요한 자리, 혹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자리, 또 그리고 코스닥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들까지 일제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끝 잘못하면은 바로 이제 쉬지 않고 언더슈팅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좀 무서운 시세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쯤 했으면 이제 좀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다? 그렇다 반등에 베팅해야 돼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계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난 아직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나는 숏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은데 도무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내려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어떤 슈팅이 걸려있을 수도 있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제 며칠간 이제 시장이 언더슈팅으로 무섭게 갈 거냐 아니면 반등을 할 거냐를 고민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숏 포지션을 추격한다?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에요. 의미 있는 반등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분명히 기회는 와요. 기회 안 오면 뭐 다음번에 그럼 주식을 사면, 아무튼 다음번에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뭐 나 지금 현금 갖고 있다 그럼 그냥 계속 가만히 기다리세요. 지금 뭐를 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가만히, 이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는 가끔 옵니다. 진짜 좋은 기회는 가끔 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그리고 기회가 뭐 이번에 한번 놓쳤다고 영원히 안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오기 때문에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내 돈 안 까먹고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수익이 막 잘 누적되고 계신 분들, 계좌에 막 플러스가 막 찍히시는 분들, 그거 봐봐야 의미 없어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사이버머니니까 진짜, 그죠? 팔아야지 의미가 있지. 지금 우린 추세적으로 어떤 수익을 누적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지켜봐서 뭐합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괜히 가슴만 콩닥콩닥 뛰죠. 그리고 뭐 그 수익금 많이 지켰다고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간다.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거. 소고기 다시 토해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계좌 열어볼 것도 없고 잘 가고 있네, 이런 생각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와 저항 이야기를 조금 좀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레벨 다운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자, S&P입니다. S&P 기준으로 해서 자, 요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다음번에 어떤 중요한 지지선에 벌써 도달을 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숫자가 3960입니다. 3960. 3960이 이제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자리예요. 이게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자리, 왜 이게 3690이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됐냐면은, 지난번에 급등할 때 2021년 초에 2021년 2월달, 3월달에 격전지가 바로 이 3960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뭐 물론 코스피의 350처럼 막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한번 쉬었다 가야 하는 그런 격전지임은 틀림은 없습니다. 그런 지지선에 만났으니까, 지지선에서 숏 포지션을 사면 되냐고요. 그죠? 지지선 부근에 왔으니까 이제 지지력을 테스트 하겠죠.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또 그 볼린저 밴드 이런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이 보시면 오래간만에 일봉상에서 이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또 째고 나왔어요. 별로 이게 그쵸, 이런 이야기는 그만큼 힘을 많이 썼다, 하락이 좀 단기적으로 과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어떤 징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막 숏 포지션 내일도 3% 빠진, 내일도 4% 빠진다 이러면서 큰 기대감을 갖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숏 포지션 추격을 하고 싶으면 빅스가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언더슈팅 미친 시장으로 간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제 그때 추격을 하면은 되겠는데, 지금은 아직 미친 시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아직 35 부근에서, 빅스가 35 부근에서 고민 중이니까 아직은 추격은 하면 안 되겠죠.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200이 어떤 중요한 그런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 뭐 살짝 붕괴시키기도 했고, 근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조금 싸워야 될 것 같긴 합니다. 12,200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나스닥에는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2020년 8월달, 그리고 이 자리가 2020년 10월달, 그리고 2020년 11월달, 그리고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3월달 이렇게 아주 많이 싸웠던 격전지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래도 조금 S&P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조금 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미 뭐 추세 이런 건 지장이 없고요. 추세는 하락 추세인 거 분명하고 다만 이제 조금 무거운 지지선을 만났다. 무거운 지지선까지 근데 뭐 단 3거래 만에 폭락으로 내려왔으니까 약간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리에서 싸우지도 않고 계속 폭락한다면 이제 미친 언더슈팅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언더슈팅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른다라는 거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봤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확실히 S&P하고 나스닥하고 이 올라왔던 경로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그죠? 네,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지지와 저항의 어떤 그 다음번에 만나는 그런 지지선 자리에 어떤 그 튼튼함의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지금 나스닥은 어쨌든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를 이야기했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좀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전자산 선호까지는 아니고 위험자산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원자재들이 좀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뭐 구리도 급락하고요, 유가도 급락하고 뭐 이런 모습 보였는데 위험자산이 급락해서 위험자산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박살나고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했던 건요. 근데 그렇다 해도 일단 유가 기준으로는 유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딱히 뭐 지장이 없다라는 거, 100달러 자리는 지키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하락했다고 이런 걸 숏 포지션 들어가고 이러기는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가 같은 경우 상승 중에 이제 어젯밤에 뭐 일단 조정을 맞았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일단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도 저는 고민 중이에요. 이 달러와 금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곡 자리라 말씀드리는데, 그 변곡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방향성이 어디로 나올지 아직까지 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죠. 어젯밤 금리 같은 경우 그죠? FOMC 회의 이후에 몇 거래일 급등했지만 다시 되돌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FOMC 끝나고 나서 지난 며칠간의 뭐 달러 상승 혹은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오버슈팅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남아있고 이래서 아직 방향성에 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달러와 금리가 어디로 갈지는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뭐 가만히 있는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시장 넘어왔는데요. 중요한 자리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미국장 이야기하면서 살짝 흘리긴 했는데 어디라고 했죠? 340이 왜 중요해요? 2018년 1월 달에 고점이었으니까요. 그 자리를 이제 돌파한 척 하면서부터 그 자리를 20년인가 21년인가 돌파한 척 하면서부터 어떤 뭐 대세 상승 혹은 뭐 오버슈팅 혹은 뭐 버블 시세 이런 게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340이란 자리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340이란 자리를 이제 오늘 붕괴시키고 있는데 전 솔직히 코스피도 오늘 약간 좀 투매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강력한 투매 그런 건 아니고 뭐 한 중급 뭐 한 별 하나나 별 두 개짜리 투매, 약한 투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0이란 자리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데요. 아무튼 뭐 투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340이란 중요한 지지선을 이렇게 깨면은 일부 반등을 기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반등에 베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락 추세가 너무 세니까요. 좀 전에 했던 이야기 그림으로 풀자면요. 이거예요. 이거 340. 여기 2017년 겨울 2018년 1월달 만들어놨던 고점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요. 다시 이 자리를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340에 대한 이 자리는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제 생각엔 붕괴되더라도 너 진짜 붕괴한 거 맞냐라고 몇 거래일 정도 확인을 할 것 같고요.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지지선이 잘 없죠. 밑에 지지선이 뭐 물론 있긴 있습니다. 뭐 320대 하나 있고 또 그리고 300대 하나 있어요. 이제는 이 약간 좀 지지력들이 좀 멀리 있습니다. 320, 300, 이 정도로 좀 멀리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그 지지선이 잘 없는 게
2020년 10월 달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버슈팅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오버슈팅 주면서 거래량 없이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들은 많이 없습니다. 지지력들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340이라는 자리에 대한 싸움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싸움이 끝나고 나면 우르르르르 쏟아질 수 있다. 속도가 본격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다. 코스피 변동성 20대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코스피도 변동성이 훨씬 높아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슴 철렁철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봤고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그 생각하긴 해야 돼요. 아직 미국이 빅스 40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미친 언더슈팅으로 갈지 안 갈지 정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이것도 얘도 그럴 겁니다. 얘도 솔직히 지금 볼린저 밴드 굉장히 많이 째고 나왔는데, 얘도 미국이 이제 언더슈팅으로 간다라고 하면 진짜 여기서 이제 2020년 3월달 같은 그런 미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 폭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적당히 반등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자리니까 아무튼 일단 뭐 어떤 싸움, 어떤 결정이 나진 않았으니까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그죠? 수익 누적시키면서 그냥 커피나 마시면서 구경이나 하는 거죠. 지금 뭐 주식 매수 위험할 수 있죠, 그죠? 아직 하락이 멈추지도 않았잖아요. 뭐 최소한 하락이 멈추는 거 확인하고 주식 매수를 생각하거나 그래야겠죠. 아마 뭐 이쯤 했으면 사실 뭐 일부 개별 종목들 이런 거 중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긴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뭐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어떤 내가 변곡을 노리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가던 방향이 멈추는 거는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제 생각엔 근데 하락이 멈춘 종목 이런 건 없을걸요, 그죠? 주식 매수 논하기는 굉장히 이를 것 같고, 그냥 그리고 파월이 계속 금리 올린다며요. 우리 신흥국이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주식 단타 정도 뭐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면은 말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주식이 싸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싸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하락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하락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하락이 멈추는 거 확인하고, 한 달 정도는 어떤 뭐 세력들이 밑에서 매집해갖고 저점이 짜불짜불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주식 뭐 저점 매수를 노리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락이 잘 진행되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솔직히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떤 단기 낙폭과대 종목 매수를 일부 노려볼 수는 있겠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뭐 하락 포지션 붙잡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340 싸움이나 흥미롭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던 그 1200? 1200짜리가 붕괴가 됐죠. 1200짜리가 붕괴가 됐으니까 코스닥도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밑에 지지선이 없어요. 밑에 지지선이 잘 없어. 이게 약간 나스닥하고 비슷하네요. 차트가 가만 보니까 이 나스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제였어요? 2020년 그 뭐 몇 월 하는데, 어쨌든 그 구체적인 몇 월인지 그 타이밍은 조금씩 다르지만 차트 모양은 대략적으로 좀 비슷비슷하네요. 아무튼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지지선 깨졌다. 이 정도면 일단 깨졌죠. 다만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급하게 깨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건 좀 슈팅빌도 좀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약간 좀 어쨌든 쉬었다 가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 쉬지 않으면 미친 언더슈팅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갑자기 여기 2020년 3월처럼 우르르르 빠져버릴 수도 있긴 한데, 그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멋대로 혼자서 이제 우르르르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대고 막 추격을 하고 그러면 뒤통수 세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르르르 쏟아질 거면 그 전에 신호를 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움직이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수익 누적시키는 거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지지선 코스닥이고 뭐 나스닥이고 뭐 코스피고 다 지금 공통적으로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키거나 뭐 그러고 있네요. 하여튼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셨으면 좋겠고, 컴퓨터 굳이 그죠? 포지션 잘 잡으시는 분은 굳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하여튼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뭐 아니면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생활에 더 집중하시고 이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쳐다봐봐야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자리들 붕괴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원달러 환율 뭐 짜불짜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저 확실히 그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봐요. 오늘 그
다들 어떤 오늘 심리적으로 뭐가 흔들리는 날인가 봐요. 많은 개인들이 보시면 오늘 옵션 시장에서 이 약간 좀 액수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옵션 베팅 금액들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옵션의 베팅 금액이 커졌던 게 지난번 여기 요날 좀 커졌었죠. 4월 27일 날요. 그 뒤로 이제 뭐 한 2주 만에 또다시 이렇게 금액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커지면 좀 그냥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죠?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인데, 그냥 좀 차분하게 좀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